내리막일 때 결정한 게 결혼이었고 오르막일 때 결정한 게 이혼이었어요. 그래서 벌 받은 거지 뭐. 그 내리막일 때 선택해가지고 나 몸으로 아팠잖아요.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데 완벽한 척하고 이렇게 뭐 사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천고를 타고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고가 뭐예요? 그랬더니 외로움을, 고독함을 제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래요. 자야지 하고 딱 누웠는데도 순간 드는 외로움 때문에 잠이 벌쩍 깨요. 나 이러고 늙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 고민 때문에도 잠이 못 잘 때도 있어요. 이건 꼭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는 33일, 두 번째는 30일 만에 결혼하셨단 말이에요. 대략 딱 한 달이에요. 우리 방은희님한테 있어서 이 한 달은 어떤 의미일까? 한 달이라는 시간은 뭐 별거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나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저를 건방지게 생각한 거예요. 무언가 다른 변화가 생기면 그러면 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아주 시건방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결혼이라는 걸 해볼 나이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때 하실 때는 그때는 그래도 좀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때도 있으셔서 여자로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랑 없이 그 결혼해도 상관없다라고 또 그때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들한테 아빠를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결혼하면 안 해롭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혼을 결심한 게 밥을 같이 먹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혼자 먹는 것보다 더 외로울 정도로. 그래서 아들이 중학생일 때였어요. 아들한테 물어봤죠. 엄마가 이혼을 한다면 네가 힘들겠지? 그랬더니 엄마 나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안 외로우려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여자로서 살고 싶어서 선택했고요. 아까 정말 이 막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외롭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허무함보다는 허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방은희님은 누군가를 옆에 붙여놓고 온기를 느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미 있는 대상이 아무나가 아니라 의미 있는 대상이 내 옆에 붙어 있어. 붙어 있어서 나한테 온기를 주면 그게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면 됐어. 이렇게 아주 심오한 마음의 시면에서 올라오는 이 허전함과 외로움을 누군가 옆에서 붙어서 온기를 주면 살짝 래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지.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굉장히 정서적인 분이시고 공감도 잘하시고 감정도 풍부하시고 무지개 같아요.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나무가 풍부하신데 이건 전 다 좋은 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걸 좀 추려보자면 첫째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약간 감정에 휩싸이면 결정을 너무 빠르게 한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함이 좀 부족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일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조 상태, 약간 조증 상태. 감정이 꼭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풍선을 불면 풍선이 빵빵해지잖아요. 그것처럼 감정이 팽창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약간 팽창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기분이 좀 나빠도 많이 나빠요. 네네네. 지나가다가. 우울감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예를 들어 좁은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로 지나갈 때 이렇게 쌍방통행을 하려면 약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나가다 살짝 부딪혔다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라든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약간 조 상태가 되면 조금 타면 빵
터지는 것처럼 이제 감정이 그렇게 팽창이 되는 상태.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음. 경조증을 가지게 된 무슨 사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뭐 태어나서 이렇게 그냥 밝게 그래, 태어났어요. 아무리 인간이 뭐 고독한 존재라고 해도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정서적인 문제들은 100%는 아닌데요. 약간 부모를 좀 닮아요. 부모를.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저를 굉장히 일찍 16살에 저를 낳았고요. 아버지는 25살에 저를 이제 낳으셨는데 자수성가 하신 분이세요. 할머니한테 버림을 4살 때 받으시고 4살 때서부터 거의 혼자 살다시피 하신 그런 아버지신데 이제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이 할머니가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거기에 여자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고 그 가부장적인 게 너무나 컸어요. 딸이 저 하나인데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저를 생각하는 모습은 째려보는 모습밖에 없어요. 아빠 사랑을 못 받았고 그리고 집에 오셔야 자주 오셔야 3달에 한 번 그렇게 오시고 아버지가 오셨는데 엄마가 없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완전히 엄마를 머리채 잡고 두들겨 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안 만나다가 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중환자실로 이제 옮기는 결정을 저한테 남동생들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은희 왔어요. 그랬더니 뭐 말씀도 못 하시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시고 눈이 갑자기 또렷해지시면서 나 너만큼은 안 올 줄 알았다.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를 원망했대요. 할머니한테 버림받아서 네가 예쁘게 태어나서 그냥 할머니한테 버림받은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너까지도 미워했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방은희 님이 고민 처음에 말씀하실 때부터 정말 그 깊은 외로움, 정말 막 미치고 팔짝 뛸 만큼의 그 외로움, 그런 거의 일환으로 결혼도 좀 빨리 결정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부모한테 받는 사랑은 내가 말을 잘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예쁜 행동을 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우리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그 자체로 받는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편안하게 안 올 때는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방은희님 같은 경우는 불안정 애착 중에서도 집착형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집착형. 네네. 그래서 맞아, 집착형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사랑하는 대상이 옆에서 계속 사랑을 확인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안정감을 유지해요. 오늘 사랑한다 한 번도 말 안 한 것 같은데 사랑하긴 하는 거야 뭔지 아무튼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알게 되니까 아, 저보다 시원하세요. 시원하다라기보다 네. 이제 또 물음표가 생겼어. 의미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요거는 풀렸는데 예, 또 예.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네. 응. 그럼 우리 방은희 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방은희 씨는 나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중 하나가요. 아주 작은 일에도 요거를 아주 신중하게 몰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요걸 하나 지금 이제 요걸 마시기 위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막 바들바들 떨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성을 다하는 거.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잡아서 먹는 거. 어머. 이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내려놓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좀 해보는 거. 이걸 통해 나의 마음의 평정심을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네. 배우자가 지금은 없으니까. 네네. 네. 그렇죠. 힘들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겠죠. 제가 쉽게 결정을 좋은 사람으로 내리고 아니면 쉽게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냥 멀리 하든 가까이 하면 너무 가까이 해서 그냥 다 퍼주고 내 거를 다 그냥 양보하고 좀 그런 성향? 그러면 안 좋을 땐 되게 상처받잖아요. 그럼요. 상처받고 막 그럼요. 그걸 갖다가 자꾸 이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도. 네. 그거는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해요. 사람하고 좀 만나서 좀 시간을 갖고 그럼 좀 알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금방 좋아하고 빨리 결정을 내리고 하는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다가오면 그래 누가 나를 이 사람 말고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어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비하? 그런 생각을 그래 내가 이제 어떻게 또 시집을 가겠어 이 사람이 날 좋아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더 만나보고 좀 더 알아보고 너랑은 이런 면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아니야. 막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야 나래가 얼마나 착한데 정말 나를 위해서 온갖 걸 다 버릴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결과물이 안 나왔던 거. 근데 뭐 배우자 입장에서는 또 제가 너무 급한 성격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 결과물들은 안 나온 게 좀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좀 알아가면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지 못했던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 번 경험을 하면 경험이 반복되어질수록 학습이 일어나서 똑같은 경로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발전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왜 이런 아픈 결과가 있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할까? 뭐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평범하게 자라면서 제가 배우고 싶다는 거는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배운 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성악을 전공하긴 했지만 그 전에 피아노 해, 그 전에 바이올린 해, 그 전에 뭐 해, 그 전에 뭐 해. 굉장히 뭐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나 봐요. 욕심이 많아서 남이 하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뭐 새로운 게 있으면 꼭 관심 갖고 배우고 쉽게 뭔가 결정이 빨리 되고 또 쉽게 제가 뭐 다른 방향도 잘 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아니 그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왜 미리 좀 이렇게 저 작성하시라고 네. 드린 것 중에 나의 어린 시절은 그랬더니 망난이었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이게 뭘까? 망난이요? 네,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뭐 좀 힘들었는지 알아. 이 취지로. 그러니까 뭐 배우고 싶은 것도 그렇고 먹고 싶은 것도 그렇고 언니보다 뭘 더 잘하고 싶으면 그것도 그렇고 언니가 가졌으면 이것도 가져야 되고 그것도 그렇고 뭘 사면 내가 먼저 먹어봐야 되고 내가 먼저 입어봐야 되고 이런 욕심들. 형제 간의 욕심. 좀 집안에서만 그랬었나 봐요. 내가 하고 싶은 싶은 거를 다 대로 살았다. 하면서 살았다. 하고 싶은 걸 다 네. 하면서. 네. 그게 최고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없고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부모 입장에서는 흥미를 가지고 이것도 배워보고 싶고 저것도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훨씬 나아요. 아연 씨 부모님이 아연 씨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배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시고 뒷바라지를 하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건 맞거든요. 근데 자녀가 클 때요. 기다려.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네가 좀 참아. 이런 거 같이 배워야 되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데 좀 참고 기다린다든가 또는 그러나 이거는 너한테 좀 너무 지나쳐 이러면서 기다려 이거는 1년 동안 더 생각해봐 기다렸다 해 뭐 이런 경험이 많지 않으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드네요. 네. 그렇게 뭘 잘 기다리고 그런 훈련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네네. 뭘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렇거든요. 자기 친구들을 다 보니까 다 하나같이 방학 때 비행기를 타고 뭐 영국에 간다, 뭐 캐나다를 간다, 미국에 간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사실 그거를 하기에는 좀 버거워요. 평생에 한 번은 해줄 수 있지만 부모가 자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이 집이 가난하진 않지만.
근데 그럴 때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나도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떤 부모는 그거 자체를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있어요. 미안해. 엄마 아빠가 더 좀 잘 벌었어야 되는데 이래서 막 무리를 해서 억지로 해준다든가 하는 게 별로 아이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 네.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즉각 만족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거를 gra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욕구에 대한 만족을 지연시키지 않고 즉각 만족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크면 이 참고 견뎌내는 내성이라고 하죠. 톨러런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 아연 씨네는 그 경험이 어떤 면에서는 없으셨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 이거 그만할래요. 그러면 그래도 한 달을 더 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 결정을 해보자 라든가 어떤 욕구에 대한 만족을 뒤로 미루면서 지연시키는 경험을 되게 많이 시켜야 돼요. 아예 그럴 거면 그냥 포기했던 것 같아요. 네, 네.